서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또 학생들도 지금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의료 현장을 묵묵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단 휴진의 불참과 의료 현장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셨던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과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주셨던 서울대 병원 의료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현장은 그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재난 전염병 외에 이런 심각 상황으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패자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쟁적인 사안으로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성과를 내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내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차일피일 모든 검진과 치료가 늦춰지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70% 이상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간호사 일부 그 대학의 간호사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떠나간 의사들에 대해서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이 어디 있느냐?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간호사분들께서 파업을 했을 때에는 당시의 교수협의체에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아 달라 간곡하게 호소하는 대자보까지 붙인 대학의 교수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각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누구나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고민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네. 장관님께서 서면 답변도 하시고 증원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대 정원을 결정하고 논의하기까지 지난 정부의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정부의 역대 사례들을 살펴보고 검토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 검토했습니다. 최근의 사례들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2020년에서도 당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정부와 상의를 해서 의사 400명을 의대 정원 400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00명을 10년간 증원하면 총 몇 명을 목표로 4,000 계획을 명, 했던 예, 것입니까? 4,000 예, 명이죠. 4,000명. 그때 그것이 결정되었다면 지금 현재는 의사들이 몇 명 정도 더 증가되어 있었을까요? 4,000명. 예. 뭐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한 4년 정도 있으니까 한 1,500명 가량 정도는 예, 증가되어 그렇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당시에 그렇게 증원을 정부에서 결정한 배경과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제가 그때는 뭐 저 복지부에 있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는 미래 수급 추계를 근거로 해서 의대 정원을 정했다기보다는 지역 의사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등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마 400명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육 현장에 수요 조사하셨습니까? 수요 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2번에 걸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한테 그 의대 정원 총원을 하기 전에 한번 의학 교육 점검반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원을 넘긴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또 수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의료계와 몇 차례 정도 논의하셨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의료계 생각하고는 다른데 저희는 두 가지 트랙으로 했습니다. 의료 현안 협의체라고 의료계와의 그 양자 협의회에서도 한 그 7차례 이상 의대 정원만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의대 증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에 관해서는 한 27번, 그리고 의료계 이외에 그러니까 의협 이외에 다른 그 의료계 인사 전문가와도 130차례 이상의 협의를 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그런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자료가 없습니까? 예, 뭐 두 가지죠. 뭐 자료가 폐기됐거나 아니면은 하지 않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 근무하셨던 관계자들 통해서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정심의 의결을 거쳤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0년에 보정심 의결 거쳤습니까? 그때는 거치지 않고 발표를 교육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 더 필요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보도 자료 하나 정도 네. 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그 의료계에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나 이 관계되신 부분들이 항상 증원을 얘기할 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늘 문제를 삼으셨는데요. 당시 어떤 근거로 400명이라는 인원을 책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이번 사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모든 사람이 패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중증 환자와 그 가족분들이실 것이고 또 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과연 이 사태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의사들한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청문회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준비된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교육부 장관님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을 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 거부를 하면서 그 대량 유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학사 운영 유연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언제든 돌아오면 그 유급에 걱정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개별 대학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이제 유급에 대비한 자료들을 보면 그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특례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치들을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의대생들을 지금 보호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부는 학생 전체의 공정성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대생들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맞닥뜨리면서 한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제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의 학사 운영에서 유급의 가이드라인과 원칙으로 제공되었던 학점 부분이라든지 출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완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대안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그러한 대안들을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을 산출할 때 다른 학생들, 다른 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저는 유급 구제 방침이 조건부 구제 방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조치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제공해서 유급을 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모두가 유급에서 구제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도출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과일 때는 사실 교양 수업들도 있기 때문에 나와 의대생들과 다른 방식으로 학점이 평가되고 또 구제될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유급 구제 그 가이드라인과 방안을 마련할 때 공정의 원칙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다른 대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공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유급 구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그 공정성에 대해서도 또 많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워낙 그 의대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시기고 설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공정성의 문제도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복지부 장관님께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에서 어떠한 자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준비가 있었고 그러한 자료들을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그 2020년도에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진행 과정도 없고 복지부에서 어떠한 회의 경과라든지 최종적인 결과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진행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은 보도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료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빨리 그 살펴봐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자료 미비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정책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비교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으면은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일단 가만히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한 것인지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그 효과와 정책 집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늦게까지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교육부, 복지부, 그 모든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낮에 모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을 향해서 이따위 공직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환자단체 대표님께서 그 환자가 죄인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환자가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파업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면서 의평원에서 왜 51개로 항목이 증가됐나, 항목이 증가된 데 따른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와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3장이 왔습니다. 3장 회의 자료가 회의록이라고 온 게요. 3장이 왔는데
그 뒤에는 그냥 날짜 있는 거고요. 2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복지부 장관께 네. 그 2020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 계획안 당시의 자료, 복지부 자료 제가 오늘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의 자문기관이죠, 장관님. 네, 맞습니다. 네. 교육부의 자문기관에서 회의록이 있네 없네, 속기록이 있네 없네 이렇게 굉장히 오늘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복지부의 2020년도에 의대 증원 과정의 일체의 자료는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탓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육부에서 늦게나마 관련 자료를 제출하신 거는 저는 오히려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표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환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조정 과정을 거쳤고 배정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지금 환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전 마지막으로 홍승봉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님께서 주요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후배 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바로 이 말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흥분할 부분에 흥분을 한 것인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지었던 것인지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